여러분은 영상 AI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속 고양이의 개수를 자동으로 인식해주는 기능을 본 적이 있나요?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위의 차량, 보행자, 신호등을 정확히 구분하며 달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기술들의 공통점은 모두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인공지능, 즉 영상 AI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영상 AI의 기본 개념과 대표적인 판별 기술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AI의 기본 개념을 알고 영상 판별 AI의 핵심 기술과 주요 예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판별 AI의 대표적인 응용 사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호준입니다.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영상 AI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개요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 AI를 다루고 있는 가장 핵심 분야가 바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이란 분야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인간의 시각적인 인지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고자 하는 학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AI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의 직관이나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학적인 알고리즘 혹은 함수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 분야가 AI 분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직관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시각적인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청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말한다던가, 혹은 다양한 부분이 이 직관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시각에 뭔가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좀 풀어보고자 하는 분야가 컴퓨터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생각해보면 이 시각적인 거를 디지털화하게 가장 표현하기 좋은 게 이제 영상 데이터잖아요. 영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을지, 수학적으로 잘 처리를 할 수 있을지, 혹은 사람의 이 받아들인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잘 흉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는 분야를 컴퓨터 비전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줄에도 적혀 있죠. 주로 영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기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면 AI를 다루는 것만이 컴퓨터 비전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인간이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를 어떻게 인지하고 사고하는지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모든 알고리즘을 다루는 게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기술로서 AI 기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 이 AI가 도입이 되면서 다양한 영상 데이터에 대한 추론과 뭔가 예측에 대한 성능이 급속도로 향상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일상생활에서 많이 체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울 거는 이 컴퓨터 비전 분야 안에서도 인공지능을 다루는 영상 처리 기법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결합한 컴퓨터 비전 기술에 대해 배우게 될 거고, 기존 알고리즘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인간의 직관적인 인식 능력, 이 직관적인 인식 능력, 예를 들어 고양이를 보고 이 고양이가 수학적으로 왜 고양이인 거야? 정말 이게 설명하기 모호하거든요. 귀가 2개라서 고양이야 라고 하기에는 강아지도 귀가 2개인데, 혹은 곰도 귀가 2개인데, 사람도 귀가 2개인데 모호하죠. 수염이 있어서 고양이야 하면 물개도 수염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정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직관에 해당하는 능력은. 그냥 인간은 직관적으로 고양이를 보면 이건 그냥 고양이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관적인 능력을 표현하는데 AI 알고리즘이 상당히 좋더라. 그래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이 컴퓨터 비전 기술, 여기는 혹은 딥러닝을 활용한 컴퓨터 비전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고요. 사실 이 AI 기술이라고 하면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컴퓨터 비전 안에서도 AI를 활용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 AI를 활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제네레이션이죠.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생성형 AI잖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 비전 플러스 AI 기술에서도 생성을 하기 위한 AI 기술들에 대해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대로면 인간이 시각적으로 받아들이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사고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AI 기술이라고 했는데, 생성은 사실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먼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생성은 뭔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뭔가 영상을 만들어낼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먼저 관측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먼저 관측을 하고 그 관측된 현상에 대해서 잘 한번 사고를 해보고 내가 뭔가 사람을 그리겠다고 하면 사람의 특징이 뭔지 한번 잘 공부를 해보고 그 이후에 뭔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제네레이션도 우선은 1차적으로 영상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종합을 하고 잘 학습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기술, 이제 영상을 의미 있게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 컴퓨터 비전 기술 중에서도 AI를 활용한 기술, 그 중에서도 제네레이션이 생성에 활용한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AI, 컴퓨터 비전 AI 기술에 대해서 생성형에 대해서 바로 배우기보다는 우선은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소개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들은 이미 많이 유명해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태스크, 첫 번째로 제일 잘 되는 건 이제 영상 분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개를 보고 개라고 판단하고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를 판단하는 이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해진 클래스 혹은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이런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를 분류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 AI 기술이 처음 접목됐을 때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되었고 가장 기초적으로 연구가 되었던 분야예요. 이게 2012년,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16년 정도에 좀 정점을 찍었던 기술인데 이때만 해도 AI 그리고 딥러닝 기술이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AI를 가지고 이것 봐봐, 고양이 정말 잘 분류해, 개 정말 잘 분류해 이런 것들을 먼저 제시를 했는데 전반적인 학계에서는 뭐 고양이 잘 분류해서 어디다 쓸 거야, 개 잘 분류해서 뭐 어디다 쓸 수 있어, 뭐 요거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만 해도 AI가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렇게 시작했던 이 단순히 영상을 분류하는 문제에서 시작했던 AI 기술이 현대에 와서는 이제 생성을 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의 능력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발전을 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영상 AI의 예시라고 하면 이 영상 분류 AI, 개냐 고양이냐 분류하는 AI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분류 기술이 뭐 기초만 되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왼쪽에 보이는 건 이제 네이버의 마이박스, 요즘은 뭐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 같진 않지만 혹은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스마트폰에 보면 내가 쭉 사진을 요즘은 사진을 워낙 많이 찍으니까 기본적으로 앨범에 몇천 장씩 뭐 이렇게 이미지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검색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분명 그때 뭐 우리 애기 사진을 어디 한번 저장을 해놨었는데, 내 친구 사진을 저장해놨었는데, 혹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사진을 저장해놨었는데 몇 월 며칠에 찍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그 귀여운 사진 찾고 싶은데 몇 월 며칠에 찍었는지도 기억 안 나고 뭐 어디쯤에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는 이런 식으로 분류해 주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자동차면 자동차, 텍스트면 텍스트, 뭐 문서면 문서, 뭐 강이면 강, 이런 식으로 쭉 분류를 해준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제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구현을 한 거라 이게 제 얼굴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요즘은 뭐 정해져 있지 않은 카테고리에 대해서 예측을 해주는 기술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큰 틀의 카테고리, 영상의 큰 분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 자동차 아니면 인물 아니면 뭐 동물, 아기 이런 식으로 사진을 많이 찍더라, 이런 식으로 정해진 고정된 카테고리를 두고서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분류해 주는 거죠. 이렇게 분류를 해줌으로써 사람이 더욱 편하게 찾을 수 있게 하더라. 이런 것도 영상 분류 기술이 다 접목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 병충해 탐지 기술도 있어요. 이것도 많이 연구가 되는 분야인데요. 뭐 농작물이나 식물들의 사진을 찍었을 때 지금 이게 어떤 병에 걸린 건지 이런 것들도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그 외에도 뭐 질병 진단, 오른쪽에 보이시죠? 뭐 CT 사진이나 MRI 사진 혹은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것을 보고서 뭐 지금 질병이 있다 혹은 뭐 어디 특정 부위에 질환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사람이 일련의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놔요. 뭐 폐렴이면 폐렴, 기흉이면 기흉,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으면 그 분류 중에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게 결국엔 큰 범위에서 영상 분류 기술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분류 기술 역시도 아까 뭔가 뭐 AI의 기초 단계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현대까지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 느끼겠지만
계속 제가 설명하는 인간의 직관에 해당하는 능력이죠. 인간의 직관. 시각적으로 보고 뭔가 노란색이 좀 있고 적당히 펴져 있고 이러면 녹균병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로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람을 대체하고자 하는 게 이제 영상 AI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영상 AI 기술이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영상 분할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 전체를 보고 이건 개입니다, 고양이입니다 분리하는 것과 조금 비슷한 듯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요거는 픽셀 단위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픽셀이란 개념 아직 사실 저희가 배우진 않았으니까 뭐 할 수도 있지만 뭐 익숙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픽셀이란 개념은 이 영상 하나하나의 이 점, 좌표계의 점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렇게 빨간 점을 찍으면 여기 한 픽셀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픽셀, 내가 지금 점 찍은 부분이 뭐 하늘에 해당하냐, 혹은 나무에 해당하냐, 땅에 해당하냐,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내는 걸 영상 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어디에 쓰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만 응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를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포토샵 같은 것도 익숙하신 분들은 뭐 눕기를 딴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그 객체에 대해서 적당히 이렇게 색칠만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다 눕기를 따주는 거, 이런 거 요즘 워낙 잘 되잖아요. 그런 게 다 영상 분할 기술입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인터랙티브하게 지금 뭐 여기 예시는 없지만 내가 관심 있는 이런 자동차 부분에 이렇게 색칠을 적당히 하면 자동차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저절로 분리를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자동차에 해당하는 픽셀들을 인식을 해주면 그 부분만 오려내면 되겠죠. 그 부분만 오려내면 흔히 말하는 이제 눕기를 따는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도 많이 수행이 되고요. 요즘은 심지어 이렇게 사람이 인터랙티브한 것도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고 그냥 영상만 입력을 해도 전체적으로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이렇게 눕기를 또 전체적으로 따주는 이런 기술도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아마 관련한 툴들을 많이 활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 기술이 영상 분할 기술을 활용했던 거구나 이렇게 아마 떠올리실 수 있을 거고, 혹은 뭐 활용해 보지 않은 분들도 역시 영상 분할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스마트폰 같은 거에서 계속 스마트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익숙한 게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폰 같은 거 봐더라도 앨범에서 뭐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폰 유저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객체를 이렇게 점으로 꾹 찍으면 잘라줘요. 그 부분만. 혹은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서 이렇게 붙일 때도 이렇게 쭉 눌러보면 내가 원하는 뭐 지금 애기 사진만 딱 붙이고 싶다 하면 애기를 이렇게 꾹 누르면 애기 사진이 딱 잘라 나와요. 눕기가 자동으로 따져서. 이런 것들이 AI가 자동으로 영상을 분할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 분할에서도 조금 세부적인 분야가 나뉩니다. 우선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픽셀 단위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늘이면 하늘이고 틀이면 틀이고 뭐 펜스면 펜스고 인도면 인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분류를 해주는데요. 하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지워볼게요. 하나 특징은 지금 보시면 자동차가 두 개가 있거든요. 영상에 자동차가 두 개가 있는데 보면 두 개를 따로따로 분리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얘네들은 다 자동차입니다. 같은 자동차로 분리를 한다는 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영상 분할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금 고도화된 기술이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요거는 아쉽게도 우선 배경에 대해서는 세그멘테이션을 하지 못해요. 뭐 하늘이나 나무 요런 뭐 또 땅 같은 요런 전반적인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이 시멘틱들,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클래스에 대해서는 분할을 하지 못하는데요. 강하게 동작을 하는 게 요런 인스턴스라고 저희가 영어로 부르거든요. 사람이면 사람, 자동차면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분할을 해낸다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왼쪽에 계시는 자동차가 두 대인데도 마치 하나의 자동차처럼 뭉뚱그려서 예측을 했다면 이쪽을 보시면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도 각각 사람별로 색깔이 다르게 지금 분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물론 오토바이도 따로따로 하고 있고 뭐 여기 코끼리 그리고 이쪽 사람이 겹쳐있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독립적인 객체로서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수행을 한다면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예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특정 사람에 대해서만 눕기를 따고 싶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만 꾹 눌러주면 그 사람이 분할돼서 이렇게 나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만약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기술을 그런 부분에 적용을 시킨다면 영상 속에 사람이 5명이 있어요. 그럼 내가 특정 사람을 오려내고 싶으면 그 사람을 꾹 누르면
5명의 사람이 한 번에 다 분할이 돼버릴 거예요. 요거는 내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겠죠. 난 특정 사람 한 명만 잘라내고 싶다면 이런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기술도 자세히 보시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아까 언급드린 대로 하늘, 나무, 땅 이런 배경에 해당하는 것들은 분할을 해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상 속에서는 뭔가 이런 배경에 해당하는 거, 나 나무만 오려내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때는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이 왼편에 나와 있어요. 이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기술은 앞서 설명드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의 일종의 중간 단계에 있는 혹은 두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같은 독립적인 객체가 존재하는 혹은 여기 나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배 같은 독립적인 객체가 혹은 독립적인 아이디가 존재하는 객체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분할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색깔이 다르게 분할이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배도 그렇고요. 여기 다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다르게 분할이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아이디를 가진 객체는 따로따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하듯이 분할을 하고요. 배경에 해당하는 객체가 있죠. 또 배경에 해당하는 이런 나무. 지금 보면 나무는 다 같은 색이에요. 나무는 다 같은 색. 뭔가 독립적인 아이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반적인 배경에 해당하는 나무, 하늘, 강, 그리고 땅 이런 것들은 뭉뚱그려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처럼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저는 나무도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요. 이 나무 하나 다 다른 아이디로 입력을 하고 싶은데요. 왜 나무는 배경으로 취급을 하는 건가요? 누구 마음대로? 라고 하면 이 모델을 디자인한 사람 마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영상 분할 기술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는 나무는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싶다 하면 그런 식으로 모델을 디자인하고 학습시키도록 유도를 하시면 마찬가지로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에서도 구현을 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인간이 지시한 대로 너 하늘은 배경으로 취급해. 강은 배경으로 취급해. 나무는 배경으로 취급해. 사람은 독립적인 아이디로 취급해. 배는 독립적인 아이디로 취급해. 이런 식으로 사람이 지시를 해놓은 거고 그 지시에 맞춰서 AI가 학습을 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무는 독립적으로 분리를 하고 싶은데 못하네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요거는 사람이 설정한 대로 다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정도 세그멘테이션 기술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지만 지금 대표적인 것만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하나 정도 더 설명을 드리면 비디오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희 앞에 설명드린 거는 영상, 일반적인 단편 영상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영상이 비디오 아닌가? 우리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영상들을 일반적으로 영상이라 불렀던 거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영상 제작, 영상 편집 이런 거 말할 때 쓰죠. 재밌게도 움직이는 영상은 다른 용어가 있어요. 동영상이라는 용어가 있죠. 저희가 동영상.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영상이라는 거는 이 단편 영상, 이미지, 영어로 이미지와 혹은 움직이는 영상, 이 동영상, 영어로는 비디오를 모두 포괄한 언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움직이는 영상만 특정해서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동영상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동영상 혹은 비디오, 영어로 이렇게 비디오라고 표현해야 된다.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당연히 비디오에도 적용을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이미지, 단편 영상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비디오 세그멘테이션이란 건 그러면 어떤 점이 다르냐? 제가 뒤에 이어지는 영상에서도 보여드릴 건데요. 요것도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처럼 우선은 객체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해줍니다. 특정 객체들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해줘요. 지금 보면 강아지는 다른 색깔로 분할이 돼 있죠. 이렇게 해주면서 쭉 추적을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영상 단위로 독립적인 객체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초록색 강아지를 내가 분할을 했다. 이러면 이 초록색 강아지를 쭉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강아지 아이디를 내가 이미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뽀삐라고 붙여줬으면 뽀삐에 대해서만 쭉 분할을 해주는 이 동영상을 쭉 쫓아가면서 뽀삐에 대해서만 쭉 따라가면서 분할을 해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단편 영상의 분할로 들어가게 되면 이 초록색깔 강아지에 대해서 분할을 했는데 그 다음 프레임이라고 하죠. 동영상에서는 그 다음 프레임에 넘어가서는 이 초록색 강아지를 갑자기 또 노란색 강아지로 인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빨간색 강아지로 인식을 할 수도 있고 뽀삐가 갑자기 브라우니가 되고 강아지 이름이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그런 다른 강아지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단편
영상 분할 기술을 적용을 하면. 그런데 비디오에 특화된 분할 기술을 적용을 하면 내가 한번 뽀삐라고 인식을 했으면 쭉 프레임이 이어지고 영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 강아지는 뽀삐야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잘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동영상을 AI한테 입력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할 수 있겠죠. 너 첫 번째 그 초록색이라고 인식한 강아지가 우리 집 뽀삐인데 뽀삐에 대한 부분만 잘라줘. 영상에 쭉 거치면서 잘라줘 라고 명령을 내린다면 잘 잘라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디오 세그멘테이션은 추적을 하는 기술까지 더해진 거다. 세그멘테이션에다가 영어로는 세그멘테이션에다 영어로는 트래킹이라고 해요. 추적을 하는 기술까지 포함이 된 것이 이 비디오 세그멘테이션의 특징입니다. T랑 더하기가 헷갈리네요. 이렇게 더하기.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보면 처음 초록색 강아지라고 인식된 거는 계속 초록색으로 인식이 되죠. 물론 이렇게 좀 겹칠 때는 살짝 헷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빨강색이라고 인식된 강아지는 영상이 끝날 때까지 쭉 계속 빨간색으로 인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AI한테 빨간색 강아지 영상 전반에 거쳐서 빨간색 강아지 잘라줘 라고 우리가 명령을 한다면 빨간색 강아지 부분만 잘 잘라낼 수 있을 것이고, 뭐 여기 사람도 노란색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로만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사람이 또 2명, 3명 있었으면 또 사람은 사람대로 색깔이 다르게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같은 색깔로 영상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제 트래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한 개의 강아지에 대해서 쭉 추적을 하는 건데 상당히 많이 가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뭐 나무가 됐든 울타리가 됐든 계속 가려져 있는데도 이 가려져 있는 객체에 대해서 쭉 잘 추적을 해주고 있죠. 세그멘테이션을 하면서 추적을 하면서 분할을 해주고 있더라. 이런 것들도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여러분 한번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기술은 많은 분야에 응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뭔가 CCTV로 실시간 감지를 할 때 갑자기 도둑이 들어온다던가 혹은 갑자기 고양이 같은 거 막 창고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왔을 때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강조해서 표시해 주는데도 쓸 수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세그멘테이션 기술은 그런 분야보다는 영상 편집이나 제작 같은 거 할 때 이런 계속해서 뭐 눕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스킹을 하는 이런 작업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것도 아마 비슷한 영상 제작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익숙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제법 예전에 나온 기술이거든요. 2015년, 2016년 이럴 때부터 나왔던 기술이라서 그맘때부터 뭔가 포토샵을 이용하셨던 분들, 혹은 그 이전 세대부터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을 하다가 그 2015년, 16년 이후까지 제작이나 편집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뭔가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분명 포토샵에서는 자동으로 눕기를 따주고 이렇게 동영상에 대해서 쭉 이어지게, 이제 뭐 동영상은 포토샵에서 다루진 않지만 동영상 편집 툴에서는 자동으로 눕기를 따주는 기능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생겼거든요. 프로그램들에서 하나같이. 그게 이제 이런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탑재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영상 분할 기술 역시도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어요. 뭐 메타 AI가 이제 인스타그램 회사죠. 이런 분야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점 하나 꾹 찍으면 그 부분 톡 떼주는 이런 기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비교적 최근에 나왔어요. 2023년에 만들어진 기술이고, 아마 이것도 이제 AI 강의를 하다 보면 재밌는 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역사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AI의 역사라고 해서 좀 쭉 설명을 하면 뭐 AI가 뭐 물론 옛날부터 개념 아카데믹한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 적극적으로 활용된 거는 비교적 최근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발전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하다 보면 지금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2023년도쯤에 핸드폰이나 어플 혹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분할해주는 기술이 생겼거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스타그램 초창기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분명히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생겼다. 그게 이제 이런 메타 AI에서 영상 분할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서 세그먼트 애니띵이라는 기술을 만들어줘서 그런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의료 영상 분할 같은 거에서 쓸 수 있겠죠. 뭐 뇌의 면적은 얼마가 되냐. 제가 사실 뭐 의료 분야를 잘 몰라서 이 빨강색이 어떤 건지 초록색이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시상 하부가 됐든 뭐 뇌하 수체가 됐든 이런 거에 뭐 면적 같은 거 측정할 때도 당연히 활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요거 오른쪽 영상 분할 예시를 먼저 넣은 거는 이 세그멘테이션 분야의 기술이 이 영상 부분에서 최초에 한 2015년 정도에는 활발하게 개발이 됐었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영상 편집하는 분야보다 이 의료 영상 분야에서 좀 활발하게 먼저 선도적으로 개발이 됐고, 그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현대에도 다양한 이런 영상 편집 툴에도 활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나온 게 이제 메타 AI의 세그먼트 애니띵 같은 기술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실 건데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또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점을 스크롤을 갖다 대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객체만 분리를 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또 세밀하게 지금 보시면 흰색으로 점을 찍었을 때는 이 개구리와 달팽이가 같이 분할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개구리만 뽑고 싶다 이러면 빨간 점을 또 찍는 거예요. 뭐 마우스에서 오른쪽 버튼 같은 거 클릭하면 또 그 부분은 또 지워줍니다. 또 제외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개구리만 또 잘 잘라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다. 요거는 뭐 이렇게 영상을 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고 아마 스마트폰 만약에 혹시 해보신 분이 없다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인스타그램을 설치할 필요는 없고 뭐 다양한 편집 툴 같은 거 깔아서 한번 직접 구동을 해보세요. 제법 잘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배워볼 영상 AI의 예시 기술은 객체 탐지, 영어로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영상 속에 존재하는 여러 물체의 종류와 위치를 동시에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앞서 배운 기술에서 할 수 있죠.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기술에서 뭐 한글로 적어드려요. 이렇게 분류 기술에서 이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입력 영상을 보고 이거 지금 고양이입니다 라고 분류를 하는 거는 이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할 수 있었던 거고, 오브젝트 디텍션은 분류에서 더 나아가 지금 고양이입니다 분류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 고양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다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영상상에 XY 좌표를 주어주는 거겠죠. XY 좌표와 단순히 좌표만 주면 재미없으니까 혹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세로 길이, 가로 길이까지 같이 표현을 하는, 여기 뭐 HW 이렇게 써볼게요. 세로 길이, 가로 길이까지 같이 추출을 해줄 수 있는 게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입니다. 근데 요거는 한 개의 물체만 있을 때, 영상에서 하나의 물체만 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겠죠. 그렇게 활용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는 다양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다양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사실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에서 파생돼서 나온 기술이에요. 그래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기술을 생각해 보시면 독립적인 아이디에 대해서, 이 독립적인 객체에 대해서 따로따로 뭔가 분할을 했잖아요. 오브젝트 디텍션 역시도 독립적인 객체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런 바운딩 박스, 지금 가운데 좌표와 가로 크기, 세로 크기, 혹은 세로 크기, 가로 크기를 알고 있으면 박스를 칠 수가 있잖아요. 이 세로 크기를 알고 뭔가 특정 좌표를 알고 있으면, 혹은 뭐 왼쪽 위에 좌표를 알고 있으면 이런 박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 박스를 객체별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같은 강아지 아니죠. 이제 종류는 강아지라고 동일하더라도 이 다른 강아지를 따로따로 분류해서 박스를 쳐줄 수가 있고요.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또 따로따로 분류해서 얘는 고양이 1번, 얘는 나비고 얘는 뭐 알렉스야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분류를 죄송합니다. 독립적으로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오브젝트 디텍션이다. 그래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눕기까지 따졌죠. 뭔가 마스크 형태로 조금 더 정밀하게 객체의 위치를 판단을 해줬다면 디텍션은 박스만 쳐주는 거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먼저 배우고 나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소개드리다 보니까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의 하위 호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 위에 얹혀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즘은 뭐 물론 오브젝트 디텍션 없이 바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기술도 많이 발달을 했지만 어쨌든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는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 위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디텍션이 잘 돼야지 이후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까지도 잘 되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박스를 잘 먼저 찾아야지 이 박스 안에 있는 객체의 마스크 한번 잘 찾아봐 라고 하면 이렇게 AI가 눕기를 따줄 수 있겠어. 그래서 객체별로 독립적으로 마스크를 얻어내는 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기술 같은 경우가 실제로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에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에 얹어져서 만들어진 기술이다. 그래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오브젝트 디텍션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의 하위 호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오브젝트 디텍션이 먼저 잘 돼줘야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도 자연스레 잘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 역시도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죠. 뭐 자율주행 같은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왼쪽에 이렇게 보이죠. 자율주행 같은 기술 요즘 너무 핫하죠. 테슬라도 그렇고 뭐 현대자동차, 세계적인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센싱 기술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쓰는 것보다 센서를 쓰는 것이 더 좋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매번 테슬라의 이제 CEO인 일론 머스크 씨가 그런 말을 하죠.
테슬라는 센서 안 써보겠다. 카메라만 가지고서 뭔가 영상을 파악을 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을 해보겠다. 이런 말을 항상 하죠. 그러면 이 카메라를 가지고서 자율주행에 접목을 해보고자 한다면, 카메라만 가지고서 자율주행을 구현해보고자 한다면 이러한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 같은 것들이 가장 주요하게 먼저 개발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행 영상을 쭉 봤을 때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 혹은 사람은 어디 있는지, 신호등은 어디 있는지, 뭔가 장애물은 어디 있는지를 1차적으로 파악을 잘 해줘야지 그 파악된 결과를 토대로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죠. 어떤 식으로 주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오브젝트 디텍션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당히 정밀하게 예측이 돼야지만 한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조물, 공정 물품 관리, 이것도 뭐 이런 예시를 넣었어요. 물론 이 두 개 말고도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런 것들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 적용해보면 좋겠는데 라고 떠올리는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두 개 예시는 뭐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많은 예시가 떠올릴 겁니다. 뭐 공정이 쭉 진행이 될 때 어떤 것들은 제조품이고 어떤 것들은 뭐 병이고, 혹은 뭐 음료 제조 공장이 있다면 어떤 거는 사이다고 어떤 거는 콜라고, 이런 것들을 뭐 그때그때 디텍션을 하면 이렇게 뭐 레일을 이렇게 바꿔준다. 사이다는 여기로 가세요. 콜라는 여기로 가세요. 뭐 주스는 가운데로 가세요. 이런 것들을 명령을 하려면 1차적으로는 이 오브젝트 디텍션이 잘 수행이 돼야 된다. 오브젝트 디텍션이 수행이 잘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이제 비디오로 쭉 진행을 하면서 자동차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잘 찾아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행 영상에서도 오브젝트 디텍션이 잘 돼야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할지,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할지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곰곰하게 생각할 수 있다.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뭐 주행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텍션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프로덕트, 지금 생산 제품이 몇 개 정도 생산이 됐고, 이 박스 개수를 카운팅하면 생산 개수가 몇 개인지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텍션 기술이 단순히 박스 치는 거에서 끝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자율주행 기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부분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박스의 개수를 카운팅을 하면 내가 지금 몇 개를 만들고 있는지, 병을 몇 개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카운팅이 되겠구나. 혹은 뭐 다양한 분야에 지금 제가 뭐 떠올리는 게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다양한 분야에 창의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이 오브젝트 디텍션에 약간 위치도 찾아주면서 마스크까지 예측을 해주는 거니까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그냥 바로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오브젝트 디텍션은 조금 더 라이트웨이트합니다. 조금 더 빨라요. 이 AI가 조금 더 빠르게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이런 거 대표적이죠. 1초 너무 느립니다. 1초 만에 만약에 뭔가 디텍션이 끝난다고 하면 이미 1초면 여러분들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초 찰나에 대한 안전교육 받아보죠. 1초면 이미 사고가 나고도 남습니다. 0.01초, 0.00001초 만에 뭔가 예측을 해내야지만 안전한 주행, 이런 제조공장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정밀한 제조공장의 계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은 조금 빨리빨리 하는 거에 많이 집중을 하면서 개발이 되는 편이고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실시간 뭔가 탐지 기술에 적용이 되기보다는 전체적인 영상에 뭔가 마스크를 따준다던가, 마스크를 따준다는 표현이 좀 그랬네. 마스킹을 해주는 이런 거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두 개가 좀 방향이 다릅니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좀 정밀하게 객체의 위치를 예측하는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오브젝트 디텍션은 좀 빠르게 효율적으로 위치를 예측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물론 뭐 효율적이라고 해서 정확도를 포기할 수는 없겠죠. 요즘은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객체 탐지가 2차원 공간에 국한되느냐? 자율주행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공간은 3차원 공간입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시간축을 포함한 4차원 공간이긴 하지만 그때 순간순간에 관측되는 공간은 3차원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 영상만 가지고서 아까 박스를 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X, Y 좌표와 세로 크기, 가로 크기 정도 예측을 하는 건데 요거는 2차원이죠. 2차원. 2차원의 박스밖에 칠 수가 없어요.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2차원의 박스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측하는 공간은 3차원이다. 이 자율주행 기술 같은 거를 예시로 들면 2차원적인 정보를 가지고서 3차원적인 정보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를 조금 3차원 공간으로 예측을 해줘야 돼요. 3차원 공간으로 예측을 하려면 이런 2차원 형태의 박스가 아니고 직사각형 형태의 박스가 돼야겠죠. 그러면 예측해야 되는 것들이 X, Y, Z 좌표. 나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냐. 자동차, 저기 있는 자동차 단순히 위와 위아래 그리고 왼쪽 오른쪽 부분에 어디에 있나 X, Y 좌표에 해당하죠. 위아래 혹은 왼쪽 오른쪽 어디에 있냐만 찾아내면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머냐. 이 Z축을 기준으로도 얼마나 멀리 있고 가까이 있냐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예측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세로 크기, 가로 크기 그리고 뎁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직육면체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직육면체에 해당하는 요 깊이, 자동차의 깊이도 얼마가 되냐 이런 것까지 같이 예측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3차원을 예측을 하는 이런 기술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기술에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엄밀하게 이 자율주행 기술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거는 3차원 객체 탐지 기술이겠죠. 3차원에 해당하는 객체를 탐지해야지만 자율주행 기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지금 이 박스가 가운데 지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영상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세히 보시면 박스가 그냥 박스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항공뷰예요. 항공뷰 위에서 봤다는 걸 가정하고 박스를 쳐준 거고요. 영상 하나하나 보시면 그 자율주행 자동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서라운드라고 해서 자동차 주변에 카메라를 막 이렇게 답니다. 카메라를 이런 거 이제 좀 너무 상업적인 얘기인데 이제 자동차 같은 거 구매하실 때 옵션 같은 거 풀옵션으로 구매하시면 이런 서라운드 뷰 이런 거 제공해 주거든요. 카메라를 최대한 많이 다는 거예요. 많이 달면 많이 달수록 주변 환경을 잘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예시 같은 경우는 6개 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쪽 그리고 앞쪽에서 왼쪽, 앞쪽에서 오른쪽, 뒤쪽에서 오른쪽, 뒤쪽에서 왼쪽 이렇게 6개 카메라를 달아놓고 각각 카메라에서 관측되는 자동차들의 3차원 위치를 예측하는 거예요. 영상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일시정지하고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이 자동차들의 박스가 앞서 설명드린 오브젝트 디텍션 2차원 객체 탐지처럼 그냥 이런 네모 형태가 아니고 직육면체 형태로 박스가 쳐져 있어요. 이건 이제 깊이감까지 다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자동차뿐만이 아니죠. 사람 혹은 뭔가 장애물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3차원 객체 탐지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차원 객체 탐지 기술의 또 다른 예시예요. 이런 기술도 있더라. 이것도 쭉 그냥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이게 조금 더 이제 잘 보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쭉 진행을 하면서 이제 3차원 위치에 대해서 박스를 쳐서 예측을 한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기술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거든요. 아까 전에서 봤던 것처럼. 요거는 이제 왜 정확하냐면 센서 정보를 활용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영상이 아니고 센서 정보를 활용하는 거다. 그래서 센서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센서 정보, 라이다 센서, 레이더 센서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센서를 활용해서 뭔가 객체의 위치를 예측하는 것도 컴퓨터 비전이라 볼 수 있을까? 조금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로 찍는 것만이 비단 인간의 시각적인 정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인간의 시각적인 능력을 뛰어넘어서 뭔가 이 센서적인 정보를 통해서도 예측하는 것도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이 영상 AI 분야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비전 AI 기술, 영상 처리 AI 기술에 좀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영상 분류, 영상 분할, 그리고 객체 탐지 영상 AI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사실 이 AI 기술들은 영상 판별을 위한 영어로는 이제 discriminative한 AI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배워볼 거는 사실 생성형 AI죠. 이 전반적인 이 생성형 AI의 특징을 설명드리기 위해 좀 길었지만 판별 AI에 대해서 오늘 하루 동안 쭉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판별 AI는 특징이 뭐냐면 지금 분류 AI, 분할 AI, 객체 탐지가 조금 다르지만 묶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영상이 있으면 그 영상에 대한 정답이 있어야지만 AI를 학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있으면 사람이 알려줘야 됩니다. AI한테. 이거 지금 개야, 이거 지금 고양이야. 알려주면 이 영상이 어떻게 고양이가 되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수학적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모호하다 했어요. 직관에 해당하는 능력이니까. 어떻게 이게 고양이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직관적인 부분을 AI가 알아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이게 왜 고양인데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르겠어. 그냥 AI 너가 이거 아무튼 이거 고양이야. 네가 알아서 잘 학습해봐. 왜 고양인지는 네가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정답이 있어야 된다. 개 사진이 있으면 이거는 개다. 정답이 있어야 된다. 그럼 분할을 하고 싶을 때는요. 분할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놀랍게도 눕기를 닫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다 쳐줘야 돼요. 사람이. 마스크를 다 쳐줘서 요만큼이 개야 라고 알려줘야지 그거를 토대로 AI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라벨링 작업하는 것들이 사람의 휴먼 에포트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사람의 뭔가 노력으로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AI가 데이터 드라이븐 어프로치 이런 표현 쓰거든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본적으로 성능이 좋은데 어쨌든 이 데이터라는 것들이 모두 정답이 있어야 돼요. 이제 객체 탐지 말씀 안 드렸지만 이렇게 사람이 또 박스를 다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일일이. 그래서 이런 정답을 가지고서 데이터라는 게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이나 이런 데이터를 무제한 생성해내는 게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라벨이 없어도 무언가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판별 AI보다 생성형 AI가 주목을 많이 받는 게 라벨이 없어도 된다는 거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저절로 AI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데이터 수집의 난이도를 생각을 해보세요. 인터넷에 존재하는 혹은 웹상에 존재하는 영상들을 그냥 긁어 모으기만 하는 게 어려울지 긁어 모은 다음에 이거는 개야, 이거는 고양이야, 이거는 사람이야 일일이 다 라벨링 혹은 마스킹 다 따는 거 혹은 박스 쳐주는 이런 라벨링을 하는 게 어려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수집만 하는 게 쉽겠죠. 그래서 생성형 AI는 수집만 해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성형 AI가 최근에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데이터가 엄청 많아지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것만이 생성형 AI의 특징은 아니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판별 AI는 입력되는 영상이 있고 이거에 대한 정답을 사람이 개야 고양이야 라고 정답을 주어주면 그거에 대해서 판별을 하는 것이 이 판별형 AI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 지금 개랑 고양이 사람이 미리 카테고리를 분류해낸다고 했어요. 개랑 고양이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놓으면 만약에 판별형 AI에 갑자기 원숭이 사진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AI에 원숭이 사진이 들어오면 원숭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내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AI가. 배운 적이 없으면 예측을 해내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개나 고양이밖에 안 배웠으면 개나 고양이 둘 중에 하나로밖에 출력을 못해요. 이게 판별형 AI의 가장 대표적인 한계점이거든요. 물론 요즘은 이것도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결정되어 있는 카테고리에 대해서밖에 분리를 못한다. 그러면 얘는 그래도 원숭이는 그래도 그래 뭔가 고양이 그래 뭐 고양이 닮은 것 같다. 개랑 고양이 중에 굳이 꼽자면 고양이에 닮은 것 같으니까 뭐 어느 정도 맞다고 인정해줄까 싶지만 요런 카오스에 해당하는 완전 랜덤한 이미지에 해당한 게 들어와도 뭔가 개랑 고양이라고 둘 중에 정해진 것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해버린다는 거죠. 요런 거는 완벽하게 틀린 거죠. 사실 이건 개도 고양이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판별형 AI. 판별형 AI는 입력되는 영상과 정답을 가지고서 그 사이의 패턴의 관계를 학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해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생성형 AI는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 계속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AI와 영상 판별 AI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AI란 인간의 시각적 인지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려는 기술로 영상 속 대상, 의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대표적으로 영상 분류, 객체 탐지, 영상 분할 등이 포함됩니다. 영상 판별 AI는 입력된 영상으로부터 정답에 해당하는 패턴을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된 범위 내에서만 예측이 가능하고 새로운 출력은 스스로 생성하지 못합니다.